정확히 3일 뒤 보이지 않는 선이 넘어지고 나라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강원도에서 살았던 한무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예언이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예언을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IMF 사태를 3년 전에 예고했고 세월호 참사를 7개월 전에 경고했으며 이태원 비극을 21일 전에 묘사했다. 그녀의 적중률은 92%에 달했다. 이제 그 마지막 계시가 드러난 것이다. 2025년 8월 31일 오후 3시 한국의 심장은 잠시 멎고 나라의 지도자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가 말한 3가지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어제 기상청이 확인한 북에서 불어오는 이상기류, 내일 개막되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드러난 세계의 시선, 그리고 지난주 한강에서 기록된 역류 현상. 8월 31일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이 동시에 진동을 느낄 영적, 역사적 지진이 될 것이다. 이 계시의 끝까지 머무는 자만이 충격의 규모와 준비할 길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어두운 산속, 수십 년간 은둔하며 살아온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침묵의 여사제라 불렀다. 화려한 의식도 몰려드는 군중도 없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해질녘까지 명상만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한국은 떨었다. 1997년 그녀는 국가의 금고가 텅 비고 부모들은 절규할 것이다. 라했다. 곧 IMF가 덮쳤다. 2014년 그녀는 바다가 젊은 생명을 삼킬 것이다. 라했다. 4월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2022년 그녀는 가을밤 청춘의 환희가 곧 비명이 될 것이다. 라했다. 3주 후 이태원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지난 겨울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단 한 제자가 옆에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다. 2025년 8월 31일 오후 3시 한국의 심장이 멈춘다. 곧이어 새로운 맥박이 시작된다. 놀란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온다. 하늘에는 3개의 별이 뜰 것이다. 그리고 물은 거꾸로 흐를 것이다. 이 3 징조가 모이면 보좌에 앉은 자의 운명은 뒤바뀐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만의 운명이 아니다. 대통령의 길은 곧 나라의 운명이다. 70년 분단의 무게가 벗겨지기 시작하리라. 상징의 의미는 분명했다. 북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얼어붙은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 곧 분단이 녹아내리는 조짐이었다. 3개의 별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새 시대의 축으로 떠오른다는 뜻이었다. 거꾸로 흐르는 물은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 오래된 질서가 붕괴되고 세상이 전환되는 징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다.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8월 3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준비 없는 자에게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녀가 수십 년간 사건을 빗나가지 않고 예견했는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일정한 흐름이 보인다. 1994년 서울에 발을 딛고 검은 구름이 나라를 뒤덮고 부모들은 종이를 태우며 울 것이다. 라했다. 3년 뒤 IMF가 가정을 무너뜨렸다. 2013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뒤집힌 배 안에 아이들이 갇혀있다고 했다. 몇 달 뒤 세월호가 전복됐다. 2022년 그녀는 좁은 골목의 웃음이 곧 절규로 변한다. 고했다. 3주 뒤 이태원의 비극이 닥쳤다. 그녀는 언제나 미래를 확정된 운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와 무시된 징조로 읽었다. IMF는 탐욕, 세월호는 태만, 이태원은 관리 부재. 모든 비극은 인간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제 마지막 암호는 3가지 징조. 북풍은 평양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며 동시에 분단 붕괴의 은유였다. 3개의 별은 이미 드러난 한류와 기술, 국제적 분쟁 속 한국의 부상에 반영됐다. 물의 역류는 전통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 뒤집힌 사회적 질서,
거꾸로 흐르는 시간에 드러나고 있었다. 제자의 원고에는 이런 문장도 남아 있었다. 강이 거꾸로 흐르면 바닥에 진흙이 드러난다. 그것을 씻어낼 때에만 맑은 물이 다시 흐른다. 8월 31일 오후 3시는 그녀가 심장의 정지라 불렀던 순간이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 잠시의 침묵 뒤 새 맥박이 시작된다. 오늘 한국은 가장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흔들리는 정치, 약해진 경제, 커져가는 사회 분열. 국회는 전쟁터 같고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었다. 청년은 꿈이 없고 노인은 희망을 잃었다. 빚은 쌓이고 미래는 부서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 8월 31일. 가능성은 다양하다.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 같은 정치적 지각 변동, 남북 문제나 미중 갈등의 국제적 전환, 1987년 혹은 2016년에 비견되는 대중폭발, 혹은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정전 전염병과 같은 구조적 붕괴. 아직 열려있는 길은 많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다. 모두의 운명이다. 8월 31일은 폐허로 남을 수도 부활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 충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토대를 뒤흔들 것이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그것은 전례 없는 기회로 드러날 수 있다. 오직 낡은 구조가 무너져야만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자리 잡고 기본소득이 현실이 되며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가 떠오를 수 있다. 이 네 갈래길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공통된 본질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 돌아갈 수 없는 문턱. 3원이 예고한 새로운 맥박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한반도의 운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거의 한 세기 전 비슷한 예언이 나타났다. 숫자 120을 기억하는가? 바로 지금 1905년 우리가 자주권을 빼앗긴 그 해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흘렀다. 그것은 어쩌면 낡은 한국이 죽고 새로운 한국이 태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분당 국가에서 통일의 국가로, 취정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물제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그 순간 베트남 예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깨어날 때 온 세계가 따를 것이다.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때 인류의 상처도 아물 것이다. 우리가 치유할 상처는 무엇일까요? 분당.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며 경쟁에만 매몰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3일 후를 앞두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언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언은 거울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모습에 비추는 거울. 무당의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8월 31일의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55세 이상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물려지려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든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킨 민주주의가 극단적 대립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미래였습니까? 젊은 세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입니다.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세대.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분노와 포기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의 예언은 말합니다. 8월 31일에 변화가 온다고.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환의 길입니다. 이 길에 기회로 바꾸고 분열의 통합으로 이끌며 절망을 희망으로 수화시키는 길에 가려면 우리 모두가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남북이 손잡고 세대가 화해하며 계층이 상생하는 새로운 한구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변화의 길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개선해 가는 게, 극단을 피하고 중들을 찾아가는 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정체와 퇴보의 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갑자생하며 서로를 탓하가 함께 침몰하는 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다는 예언과 함께 철암도 남겼습니다. 가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역사람에게 친절하라. 미움을 버리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모이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8월 31일에 운명에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온라인의 악플 대신 격려의 댓글을 남기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람하십시오. 8월 31일 오후 3시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 순간에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이 뜻의 멈춤 뒤에는 더 강력한 박동이 시작됩니다. 무당의 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승님은 떠나시면서 웃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게 보인다고,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72시간 후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운명을 만드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국의 심장에 다시 뜨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바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북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